자, 다음은 이제 지목의 28가지 지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이 되겠는데요. 자, 전. 우리가 이 지목 유형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법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원칙과 예외, 단서 조항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물을 대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그러니까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그 다음에 식용을 위해서 죽순 재배 토지, 이런 것들을 우린 전이라고 합니다. 자, 전은 밭을 얘기하는 거니까 물을 상시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비닐하우스, 온실, 버섯 재배실, 망실, 부지, 자, 이런 것들은 전 또는 답이다. 뭘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전이 될 수도 있고 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갈대밭 같은 경우는 밭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지만 요거는 전으로 구분하지 않고 대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 2번 물을 직접 이용한다. 그러니까 물을 대지 않는 전이 아니라 이건 물을 항상 이용해야 되는 답이다. 따라서 벼, 연, 미나리, 왕골 이런 것들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1번 보시면 답인 토지에 양송인 재배사를 신축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과수원. 자, 우리가 전답 과수원을 식물을 재배한다라고 해서 이제 농지로 분류를 하고요. 과수원은 일반 식물이 아니라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다. 그래서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를 과수원이라고 하고요. 이에 접속된 저장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수원이 되겠다. 주지목 추정에 따라서. 자, 1번 보시면 양입의 예외죠.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과수원 내에 있을 때는 지목을 과수원으로 하지 않고 대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과수원으로 등록된 토지의 농산물 저온 저장 창고를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한 경우에는 농산물 저온 저장 창고, 이거는 당연히 주지목에 따라서 과수원으로 해야 된다. 자, 요것만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죠. 양입이 안 되는 거,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됩니다. 자, 네 번째 목장용지 되겠습니다. 자, 목장용지는 축산업 낙농업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을 위해서 조성된 초지도 목장용지고요. 그 다음에 축산업 규정에 의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도 역시 목장용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가주택의 건립 부지 내의 축사 계사는 대가 된다. 자, 이 말은 축사 계사가 목장용지를 하더라도 주택이죠. 주택 안에 있으니까 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의 단연생 식물 재배 허가를 받아 목초를 재배한다. 초지도 뭐가 된다? 목장용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초를 재배하는 경우 목장용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야가 되겠죠. 자, 임야는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안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습지, 황무지도 임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석지 같은 경우는 임야로 보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니까 요거는 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간석지는 임야가 아니고요. 습지나 황무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임야로 분류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광천지가 되겠습니다. 자,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 석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그리고 그를 위한 유지, 부지, 유지를 위한 부지. 그러니까 광천지는 예를 들어서 온천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온천물이 나오는 용출구의 아주 좁은 부위만큼만 뭐로 한다? 광천지로 한다. 광천지는 아무래도 지가가 높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넓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광천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는 온수, 약수, 석유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 자,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느냐?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정하게 옮기는 그런 이제 땅들 있죠. 자, 땅들 그리고 저장시설 이런 것들은 광천지로 보지 않고요. 잡종지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염전이 되겠죠. 자, 염전은 천일 염전을 의미합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 그리고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의 부속시설 부지, 염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천일 염전을 갖다가 우리가 염전으로 보기 때문에 1번에서 보는 것 같이 동력에 의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 제조 공장. 자, 그러면 요거는 자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력을 끌어들인 거니까 공장에 가까운 거죠. 따라서 염전으로 안 하고 이때는 공장 용지로 분류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대가 되겠습니다. 자, 영구적 건축물 중에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이에 접속된 정원, 그리고 부속시설 부지 전부 다 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1번 한번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다. 자, 그러면 사용 목적 추정에 따라서 이때는 대로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과수원 내의 주거용 건물, 목장용지 내의 주거용 건물, 묘지 관리를 위한 건물. 자, 이런 것들은 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2번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과수원 내의 건물,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물, 묘지 내의 건물. 자,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목장용지 되겠습니다. 공장용지 되겠습니다.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의 부지, 그리고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기숙사 등의 부속시설 부지. 자, 이것을 우리가 공장용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이라든지 기숙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공장용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1번 보시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자, 이것도 사용 목적 추정에 따라서 공장 부지가 조성됐으니까 공장 용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공장 안에 농지를 체육시설로 조성한 토지. 자, 농지라고 하지만 이거는 공장 안에 있는 거니까 공장 용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학교 용지가 되겠습니다. 자, 학교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 및 체육장.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학교 용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시설 구역으로부터 떨어진 실습지, 기숙사, 사택 등의 부지는 각각의 지목에 따른다. 자,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학교시설 부지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붙여주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자,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그 다음 주차 전용 건축물, 이에 접속된 부속 건축물의 부지. 자, 이런 것들은 주차장으로 우리가 지목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이 될 수가 없겠죠.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은 주된 용도에 따라갈 테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그 다음에 야외 전시장, 자, 이런 것들은 뭐 잡종지라든지 다른 용도의 땅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우리가 지목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유소 용지 되겠습니다. 자, 주유소 용지는 석유 제품 등의 판매를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 저유소 원유 저장소의 부지, 그리고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유소 용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창고 용지가 있습니다. 자, 창고 용지는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해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를 창고 용지로 하고 있습니다.